의화단이란 당시 서방 8개군의 연합이 결성된 이후로 중국 청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는 티벳 몽골 위구르가 사실상 독립했고 만주국이라는 신생 민족 국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동 반도는 영국과 독일이 요동 반도는 러시아가 홍콩 상하이는 영국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일본은 만주와 요동 대만 일대에서 서구의 빈틈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서방 동맹이 다시 결성되고 있습니다. 국토 전략 힘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을 견제와 압박할 새로운 경제동맹체가 탄생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핵심 조직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업체들을 모두 다른 나라로 빼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의 봄하늘은 매우 푸르릅니다. 최근에 한국 하늘에는 매년 봄마다 불어닥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극단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IPF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공해 물질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제야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핵잠수함 동맹인 포커스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안보동맹제인 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중국 경제동맹인 IPF가 곧 탄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계는 세계 경제 생산의 3분의 2 이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서유럽과 대서양의 시대였으나 이제는 인도-태평양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 잡지 코린 팔리시의 피벗 투 아시아 즉 중동에 집중돼 있는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의 핵심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이 새롭게 대두됐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만 쿼드 오커스와 같은 군사동맹체는 결성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동맹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따돌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동맹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방 진영의 최우선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서방국, 그중에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동맹인 TPP를 구성하려 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며 실패했고 TPP가 무너진 것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7PP 체제를 복원시키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질서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TPP의 복원은 사실상 물거품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주도 경제동맹 재결성의 회방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던 핵심 전략 물자 중 하나인 반도체 공급망을 잘게 쪼개어 한국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고 확실하게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그동안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IPF가 설립되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소들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IPF의 창립 멤버로는 미국,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선진국으로부터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은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미국 등 서방국의 저렴한 값에 수출됐던 수많은 공산품들의 제조업만이 이제는 중국이 아닌 곳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중 아세안 개도국 중 전통적 우방국인 태국과 필리핀의 참여는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영연방의 중진국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 역시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만의 포함 여부입니다. 대만이 IPF에 참여하는 순간 세계 메이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던 하나의 중국 외교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지 못해왔던지라 이번 IPF에 대만이 가입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황제 국가적 중앙 집권적 리더십이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의 중국 대만 관련 개황 보고서에서 그동안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사상 처음으로 삭제됐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 문서에서는 자국의 중국 외교 원칙 중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IPF 출범을 앞두고 삭제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만에서는 IPF 가입의 문제가 외교적 최우선 과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포함되게 되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만의 수많은 중국의 중견 제조업체들이 물밀듯이 대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의 자산가 계층이 대만으로 망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대만의 국제기구 편입은 중국의 중화제국주의적 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IPF에서 가장 기대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창립 초기 멤버국으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국가일 뿐 아니라 최근에는 송도국제 신도시의 영국 등 주요 바이오 산업 회사들이 이전을 해오면서 동북아시아 중심 바이오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 45억 인도 태평양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나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요 글로벌 반도체 부품 회사 첨단 제조 물류 회사들이 한국으로 동북아시아 중심 거점을 속속 이전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중국의 홍콩 상하이의 역할을 미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부기능들을 분산해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F 체제가 가동이 시작되고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이 완성되면 중국은 남미와 같이 중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 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남미의 강대국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수많은 백인들이 넘어와 미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독일인 지식인과 부호들이 망명하며 아르헨티나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으나 정치적 부정부패로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 일본 역시 1980년대 말 미국을 능가할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으나 플라자 합의라는 어퍼컷을 맞고 그대로 일본의 주요 제조산업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급부상하는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패권이 잘게 나뉘어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80년대의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단순히 경제력으로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였으나 중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기술 세계 패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미국 등 서방국의 스파이와 대학생들을 보내 핵심 기술들을 쪽쪽 빨아먹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줄을 서 1대1로 패권 전략에 편입되어 막대한 위안화 빚까지 떠안는 형국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IPF 가입을 통해 확실한 대중국 견제 경제동맹국의 일원이 된 상황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한제국은 의화단이란 당시 연합국의 자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으나 오랜 친중 사대부들의 중국 눈치 보기 정책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의 성장을 눈뜨고 바라만 보며 망국의 길로 치닫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소홀해지거나 서방 진영의 틀 안에서 벗어나버리게 된다면 고스란히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의 군대의 성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의 주요 산업체들은 주요 고객들인 서방 주요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행히 한국은 IPF 가입을 통해 향후 중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2020 전 세계적인 질병 사태로 빚어진 배상금도 통일 이후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전후계산 등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까지도 중국은 전쟁 참여를 통해
우리 국토를 분단시킨 책임 국가이자 전범으로서의 책임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전쟁을 미화한 영화를 방영할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한국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고조선 시기 때부터 중국과는 구별된 민족의식이 핵심 국가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과는 확실하게 다른 민족의식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기 때부터 존재했었던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잘 알고 있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IPF 가입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 그리고 옛만주 고토 등의 한국 경제권으로의 편입 등을 위해 서방 진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